이게 매우 비정상적인 사고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게 요즘 신문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단순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들고 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세를 들어 살고 있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게 전세 사기 사건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질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들고 튀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이상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자기 집을 버리고 보증금을 들고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거죠. 집주인이 자기가 집을 버린다? 왜 이런 사건이 생기냐면,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도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주택들은 한 2억 미만의 아주 저가의 주택들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가의 주택들, 예를 들어 10억 넘는 주택들은 이런 사건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의 50% 밑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 집을 놔두고 전세 보증금을 들고 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억 정도 밑에 그런 저가 주택들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 집을 버리고 보증금을 들고 튀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주로 저가의 주택들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전세 사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현재 예를 들어서 뭐 그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전세 사기가 난 집의 경매를 중단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해결책이 안 돼요. 그냥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라도 해보자라는 식의 방식인 거죠. 경매를 중단한다고 해서 전세 사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난 사기가 해결된 것도 아니거든요. 또 뭐 정부가 사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전세 사기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즉, 다주택자들이 원룸 주택을 그냥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상적인 비즈니스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비싼 주택이나 싼 주택이나 전세 보증금은 매매가의 한 50%에서 뭐 40%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 8년, 9년을 거쳐 오면서 비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비율은 한 30%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 저가 주택의 전세 보증금 비율은 100%, 120%, 130%까지 높아졌죠. 이거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계속 처분을 하는데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를 해야, 종합부동산세 이전으로 해결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야 저가 주택, 원룸 주택들의 가격이 높아지고 임대료는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 환경 하에서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세 보증금을 들고 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고가의 주택들, 예를 들어 7억, 8억, 10억짜리 주택들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집주인이 뭘 갖고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가 주택은 도망가면 돈이 남게 돼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죠. 정직한 사람은 물론 안 그러겠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저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 정치적인 문제고 한국인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을 사회 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다주택자들을 너희 때문에 내가 집을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매우 강한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주택자가 누구인지를 실제 통계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2019년하고 2020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때 다주택자들에게 자, 당신들이 임대사업자니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법적인 책무를 다 하면 인정을 해줄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주택자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집을 갖고 있고 뭐 그게 얼마짜리고라고 하는 걸 다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주택자들의 대부분은 85%들 대부분은 그게 소형 오피스텔 다세대, 뭐 빌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1인 가구형 주택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무주택자가 정말 마이홈으로 갖고 싶어하는 주택은 그런 1인 가구형 주택이 아니고 그래도 전용 면적 한 20평은 되는 분양 면적으로 하면 한 30평 정도는 되는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그런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은 1인 가구용 주택을 갖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거주할 1인 가구들은 주택을 보유할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집을 사겠어요? 그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때 집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룸 주택들을 많이 가지고 임대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직격탄을 맞게 됐던 것이고 그들이 집을 팔고 그들이 그 원룸 주택들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이런 걸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정치가 어떻게 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없앤다 또는 국회의원이 종합부동산세에서의 그 다주택 관련된 조항을 바꾼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건 뭐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여론 상황에서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봐요. 여론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하지 않는다. 그 여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임대사업이 정상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이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장 상황은 계속 될 것이고 그리고 전세는 점점점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그 세입자들이 전세를 원치 않을 테니까 무서워서 월세로 가겠죠. 하지만 그 월세는 앞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고 원룸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그래서 1인 혼자 살고는 싶은데 그럼 어디 살아야 되느냐? 원룸, 텔? 요즘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또 뭐 쉐어하우스, 하숙집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거는 다주택이 아니거든요. 거긴 여러 사람이 살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1인 가구들은 정말 혼자 살고 싶은데 하숙집에 살아야 되는 그런 미래를 아마도 견뎌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우 비정상적인 사고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전세 사기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자기 집을 버리고 전세 보증금을 들고 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